전 세계 주부들이 한국 마트 앞에서 오픈런 하는 이유가 총각김치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소금에 절이고 양념, 버무린 게 전부인 김치 하나가 어떻게 해외 식탁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아예 식문화 자체를 뒤바꾸는 혁명 수준입니다. 과장 좀 보태서 무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외국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국 음식이라는 게 원래 김치찌개니 불고기니 비빔밥이니 하는 메인 요리들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메인 요리보다 반찬 하나가 더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무김치죠. 특히 총각김치라고 불리는 그 아삭한 식감의 무김치 말입니다. 이게 뭐 별거냐 싶겠지만 지금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총각김치를 두고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반응 단계가 확실히 진화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하는 수준이었어요. 오, 이거 매콤하네, 아삭아삭하네, 발효 음식이라 건강에 좋대, 이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기함을 넘어서 집착 수준으로 변한 거예요. 무김치 없으면 밥상이 공허하다, 이거 없으면 식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어떻게 음식 하나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냐고요. 핵심은 중독성에 있습니다. 무김치의 그 시원하면서도 아삭한 식감. 매콤달콤 새콤한 맛의 삼위일체가 한 번 입에 들어가면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신경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감각 자극입니다. 촉각으로는 아삭거리는 텍스처, 미각으로는 복합적인 맛의 레이어, 후각으로는 발효향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니까 뇌가 이걸 특별한 경험으로 저장하는 거죠. 게다가 발효식품 특유의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미생물, 생태계까지 바꿔놓으니까 신체적으로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완전히 압도적입니다. 단순히 먹어보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어요. 이제는 직접 만들고 브랜드별로 비교하고 숙성 시간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연구하는 수준입니다. 이거 뭐 김치 소믈리에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들 하고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아 베렌슨이라는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의학대학원 다니면서 패션이랑 뷰티 콘텐츠 올리는 사람인데요. 원래 한식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다양한 음식 먹방 올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각김치 먹는 영상 하나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한 거예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댓글이 진짜 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상 속 아삭거리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홀린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아가 특별히 과장된 리액션을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담담하게 먹었을 뿐인데 시청자들이 먼저 난리를 친 거죠. 댓글창에는 이 소리 때문에 영상을 반복 재생한다. 총각김치가 이렇게 위험한 음식이었냐? 어디서 살 수 있냐는 질문이 폭주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음식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아의 영상 이후로 총각김치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직접 제조 단계죠. 외국인들이 이제 무김치를 사 먹는 걸 넘어서 집에서 담그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김치를 직접 담근다는 건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로건입니다. 캐나다 출신 크리에이터인데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로장금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이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요리하는 거 보면 진짜 한국 아줌마 스타일이에요. 계량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냥 눈대중 손대중으로 양념 확 집어넣고 중간중간 맛보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아시나요? 한국 요리의 정수는 정확한 레시피가 아니라 감각적인 조절 능력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되겠지 하는 그 오묘한 감각 말이죠. 서양 요리가 그램 단위로 재료를 재는 정량적 접근이라면 한국 요리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성적 접근입니다. 이걸 외국인이 체득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건이 만든 무김치를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김치입니다.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물은 완벽해요. 댓글에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다. 손대중이 제일 무섭다.
저 정도면 김치명인 코스라는 반응이 쏟아집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 음식 문화가 단순히 레시피 수준을 넘어서 철학과 감각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엄청난 문화적 침투력이죠. 이거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이아나 콘페더레이트라는 크리에이터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패션과 뷰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팔로워가 33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플루언서죠. 화려한 외모에 세련된 스타일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요리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김치 중독자입니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요. 다이아나의 영상을 보면 무김치가 가끔 등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식사에 동반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그녀의 가족들은 김치를 안 좋아해요. 남편은 냄새가 싫다고 투덜거리고 아이들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다이아나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꺼냅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김치 없이는 식사를 못하니까요. 이 정도면 완전히 한국인 입맛이 된 거죠. 더 재밌는 건 다이아나가 평소 먹던 무김치 브랜드가 품절되면 바로 다른 브랜드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치를 열어보면서 꼼꼼하게 평가해요. 아삭함은 살아있는지, 맛이 덜 익었는지 더 익었는지, 양념의 밸런스는 어떤지까지 전부 체크합니다. 이거 뭐 김치 평론가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평가 결과는 대부분 만점입니다. 한 입 먹고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10점 만점에 10점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다이아나가 극찬한 무김치 브랜드들이 하나둘씩 품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그녀가 리뷰할 때마다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인지 아시겠어요? 인플루언서 한 명의 입맛이 시장의 재고를 좌우하는 수준입니다. 무김치가 이제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트렌드 세터들이 앞다퉈 찾는 필수 아이템이 된 거죠. 이런 현상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핵심 요인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예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발효식품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장 건강이 전체 건강의 핵심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간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수준이 아니에요. 자연 발효로 만들어진 수백 종류의 유산균이 살아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서양의 요구르트나 콤부차 같은 발효 식품들이 인기를 끌었지만 김치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맛도 훨씬 복합적이고 영양학적으로도 우월하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습니다. 게다가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니까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에요. 이런 팩트들이 알려지면서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김치로 몰려든 겁니다. 두 번째는 비주얼의 힘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보는 즐거움도 중요하잖아요. 총각김치의 새빨간 색깔과 아삭거리는 소리는 영상 콘텐츠로 완벽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임팩트가 있고 청각적으로도 만족감을 주죠. ASMR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영상 하나로 엄청난 바이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접근성의 향상이에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한인타운에 가거나 특별한 마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존이든 로컬 슈퍼마켓이든 어디서나 김치를 살 수 있어요. 유통망이 완전히 글로벌화된 거죠. 가격도 합리적이고 품질도 보장됩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김치를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문화적 호기심입니다. K-팝이랑 K-드라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류 콘텐츠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음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김치 먹는 장면을 보면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연쇄적으로 확산되면서 김치가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의 형성이에요. 김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끼리 온라인에서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어느 브랜드가 맛있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과 궁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서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김치 문화가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나 마르티네즈라는 크리에이터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아예 한국 음식을 가족 식탁에 정착시켰습니다. 쌈장을 직접 만들어 쓰고 한국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저녁 메뉴로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끼로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아시나요? 한국 음식이 이국적인 체험 대상에서 일상적인 식사 옵션으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패턴이 명확해집니다. 외국인들의 김치 사랑은 단계별로 진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맛에 빠지고, 그 다음에는 구매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직접 만들거나 일상 식단에 편입시키는 단계까지 도달합니다. 이 전 과정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넘어서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김치 수출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김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무김치 카테고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김치가 확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현지화 전략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각 지역의 입맛에 맞춰서 약간씩 변형된 김치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덜 매운 버전, 더 달콤한 버전, 비건 버전 등등 다양한 옵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화가 성공하면서 김치의 시장 침투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치의 인기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역으로 김치 종주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는 다들 아시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또 파워 차이를 들고 나와서 김치의 기원이 자기네라고 우기기 시작했어요. 국제표준기구에서 김치 규격을 정할 때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자기네 주장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아시나요? 김치는 명백하게 한국의 고유 음식 문화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음식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갑자기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이건 문화 도둑질이에요. 명백한 문화 침탈 행위죠. 근데 재밌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중국의 주장을 전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먹고 있는 김치는 한국산이고 한국 브랜드이고 한국 레시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직접 담글 때도 한국 스타일로 배우고 한국 재료를 쓰죠. 중국의 파워 차이는 김치와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는 걸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아무리 역사 왜곡을 시도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국 김치를 먹고 있고 한국 김치를 사랑하고 있으며 한국 김치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문화의 힘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김치를 기무치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음식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했죠. 근데 그것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기무치는 김치에 그 깊은 맛이 없거든요. 발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양념에 절인 절임채소 수준이에요. 진짜 김치의 풍미를 아는 사람들은 일본 기무치를 먹고 실망합니다. 이건 김치가 아니라고 말하죠. 결국 승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김치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수이기 때문이에요.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발효 기술과 지혜가 담겨 있고 한국인의 손맛이 녹아 있습니다. 이걸 따라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무김치의 인기는 앞으로 더 폭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얼리 어답터들만 김치를 즐기고 있거든요. 대중화는 이제 시작 단계예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김치가 피자나 햄버거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글로벌 푸드가 될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김치 전문점이 미슐랭 스타를 받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김치버거, 김치피자, 김치파스타, 김치타코 등등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김치가 단독으로 먹는 반찬을 넘어서 다양한 요리의 베이스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김치가 간장이나 케첩처럼 보편적인 조미료 반열에 오를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요식업계에서도 김치 열풍을 체감하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 체인들이 김치를 메뉴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치폴레에서 김치볼을 출시했고 웬디스에서 김치버거를 테스트했으며 맥도날드도 한국 지점에서만 판매하던 김치버거를 글로벌 메뉴로 확장할 계획이래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이 김치의 시장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 전체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김치를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음식도 궁금해지거든요. 김치찌개는 어떤 맛일까? 김치전은 뭐지? 묵은지는 또 뭐야? 이런 식으로 관심이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김치가 한국 음식 문화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치를 통해서 한국의 식문화 철학도 함께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은 발효와 숙성이잖아요. 시간을 들여서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슬로우 푸드 철학이죠. 이게 패스트푸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어필을 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음식 문화가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 체험이 되고 있어요. 김장철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는 문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공동체 의식과 가족애가 음식 만들기에 녹아있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서양 사회에서 오히려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김장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국문화원이나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김장 행사에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치를 담그면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게 되죠. 이게 진짜 문화 교류예요. 음식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김치의 세계화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치가 인기를 끌면서 김치의 본질이 훼손될 위험도 있거든요. 설탕을 잔뜩 넣어서 단맛만 강조하거나 화학 조미료를 듬뿍 넣어서 감칠맛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브랜드들이 내놓은 김치 제품들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김치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전혀 김치답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발효도 제대로 안 됐고 재료도 엉망이고 맛은 더욱 엉망이죠. 이런 짝퉁 김치들이 시장에 나돌면서 김치의 이미지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진짜 김치가 뭔지 제대로 알리고 김치의 표준을 확립해야 해요. 국제식품 규격을 정할 때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김치의 품질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김치의 명성을 지킬 수 있어요. 다행히도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치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해외 김치 제조업체들을 관리하며 가짜 김치를 단속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진짜 김치가 더 널리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K 콘텐츠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 드라마나 K무비에서 김치가 자연스럽게 등장하잖아요. 주인공들이 김치를 먹는 장면, 김치찌개를 끓이는 장면, 김장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면서 김치에 대한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김치의 인지도도 함께 상승했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나를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됐듯이 다른 드라마에서 김치 먹는 장면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K-팝 아이돌들의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아이돌들이 브이로그에서 김치 먹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하면 팬들이 따라서 김치를 찾아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인지 모릅니다. 광고비 한 푼 안 들이고 수백만 명에게 김치를 홍보하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김치를 언급한 이후로 해외 팬들 사이에서 김치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김치 먹어보기, 김치 만들어보기, 김치로 요리해보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챌린지가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됐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김치 열풍을 더욱 가속화시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치의 인기가 단순히 음식 트렌드에 그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한국식 식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반찬 여러 가지를 함께 먹는 문화, 밥과 국을 기본으로 하는 식사 구성, 채소 위주의 건강한 식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식 식단이 인기예요. K-다이어트라고 해서 한국 음식으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치, 나물, 두부, 생선 이런 식으로 저칼로리 고영양 식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체중도 줄고 건강도 좋아진다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